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1월 11일 일이 4개인 숫자의 날입니다. 금요일 오늘 104번째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젓가락데이라고도 하고요, 빼빼로데이라고도 하고요, 나름대로 여러가지 의미부여를 하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빼빼로데이는 어차피 외국에서 넘어온 거고 또 별 의미도 우리나라에서 없었는데 상업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활성화된 그러한 날이기도 하죠.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우리 가래떡데이 이런 거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데이, 가래떡데이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밝을 수만 없는 밝은 날입니다. 네. 아직 오늘까지 아직 미세먼지랑 그런 부분이 많이 전국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저는 그냥 선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물 주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참 좋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선물이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의 선물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선물이 곧 뇌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선물은 참 소중한 것이 아닐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무언가 표현하는 방식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삶의 선물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가족,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글, 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중한 선물들 많죠. 꼭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질보다도 더 각별하고 특별한 애틋한 그러한 존재들, 자식이 그럴 거고요, 자녀들이나 또 자녀의 손주가 또 그럴 것이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선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물들을 정말 내가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고 또 보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선물 중에는. 하여튼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가끔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꼭 특별한 날이 아닐 때에도 가끔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때가 돼서 막상 그에게 선물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줄 준비를 먼저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허탈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래서 원님 덕에 나팔을 분다는 말이 있죠. 옛날 속담에.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또 이제 때마침 덕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시기가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마음만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굉장히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제가 받았던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랬던,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도 뜯지 않았던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으로라도 대처해서 선물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받은 건 있고 줘야 될 것은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어쨌든 받았기 때문에 줘야 한다? 저는 그런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받은 건 받은 거고 주는 건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참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받은 선물인데 근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같은 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소모품 같은 거는 굳이 어떤 그런 의미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건강식품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받는 것을 다 먹고 다 소화하고 다 쓸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 쓰던 게 있으니까 그걸 다 써야 그거를 뜯어 쓸 수 있는 건데, 의외로 또 이제 그런 선물들은 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잘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쓰던 거 나름 그냥 쓸 수 있고 제가 느끼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이죠. 그래서인가 사람이 물건을 무엇을 꼭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업식 가갖고 뭘 막상 이렇게 할 게 없고 그럴 때 그냥 그 개업 장소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성의 표현도 하고 마음도 전달하고 용기 동기부여도 주고 싶고 그래서 조금 비싸다 싶어도 이제 샀습니다만은 샀는데 막상 이제 제가 사놓고서 쓰지를 못하는 거죠. 쓸 일이 이제 안 닥치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난해한 그런 곤란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뜻 무엇을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놓고 그런 준비하는 과정의 그 마음 씀씀이 그런 것들이 선물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묘미고 깊은 뜻이 아닐까요? 의미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도 저 자신에 대한 자랑거리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있는 억눌려진 것들이나 뭐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내가 지면 되니까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걸 저는 참 그나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저의 인생의 삶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실 때 나름대로 나라는 기본 존재 하에서 화자를 두고 이왕이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내게 무엇이 소중한가를 먼저 좋은 점부터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부분들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분도 좀 어떻게 이렇게 케어가 되고요. 많이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든 뭐 혼자 있는 공간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단어나 문장이 있을 때 메모하고 얼른 그것을 가지고 습작화해보는, 그러니까 자꾸 써봐야지 뭔가 새로워집니다. 써보지 않은 사람은 자꾸 표현이 더뎌지고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것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금방 잊혀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써서 남은 것은 쓴 글씨는 남아있는데 생각으로 했던 거는 잊혀져 버립니다. 기억의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뇌는 계속 생성되고 있는 모든 상황이나 일상에 대한 것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항상 머물 것이다, 멈춘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픔도 계속 내가 슬퍼해야지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의 가벼운 어떠한 모습에서도 그냥 헛웃음이 나와버리는, 그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기쁜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있는 것입니다. 지우개라고 할 수 있죠. 안 좋은 것은 자꾸 지우고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가끔 합니다. 저도 많이 분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에만 멈춰져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관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과의 이야기 속에 웃어야 되고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지 인상 쓰면서 다가오는 사람하고 누가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또 나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공감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대화를 하고 싶지 공감하지 않는 사람과 쭈삣쭈삣거리면서 거기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그러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지우개다. 잊혀지는 것이다. 또 거기에 걸맞는 선물은 감사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함도 알고 기쁨도 알고 행복도 알게 되는 것이죠. 짐승이 어떻게 아무리 IQ가 높다고 해도 돌고래가 기쁨과 감사를 알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말하는 거. 예. 중요한 건 표현하지 않는 것은 공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웃에게도 항상 표현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거부감 갖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선물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저는 선물을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뭐가 여유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자신의 이제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남자에게 선물할 때 넥타이를 선물한다 그러면 넥타이 좀 이왕이면 좀 세련된 거 그런 거 많이 따지죠. 근데 이제 선물을 막상 못했습니다. 이제 때가 지났고 때가 이제 차지 않아서 그분이 선물 받아야 될 분이 안 계시니까 못 드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아쉬우니까 제가 또 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야 될 선물인데 이 사람의 뭔 일이 갑자기 축하할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남자들의 세계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들끼리는 서로 뭘 꼭 정해놓고 주고받고 하는 게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또 다르시죠. 여자분들은 세심한 그런 부분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사람 것은 요 사람 것, 저 사람 것은 저 사람 것으로 그러겠죠. 하여튼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일 뿐이고 제가 추측하는 것이고 제가 뭐 여자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냥 그렇게 좀 잊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설왕설래하는 어수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선물 여러분 꼭 받으시는 그러한 짝대기 4개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미치 사연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선 김승욱. 뭐가 어떻든 뭘 어찌하든 어차피 피어날 운명이었지. 살면서 바라볼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거 아니? 너와 많이 닮았다는 개미치. 이랬다 저랬다 매사가 제 멋대로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래도 한때 곱게 예뻤던 모습. 고이 간직한 마음. 이렇게 저렇게 생채기를 내니 마음은 쑥대밭되고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인생처럼 세상은 온통 혼란스러워.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이미 내 마음 벼랑 끝이라는 걸 너는 알고 있지. 봐라, 세상을 보라. 너 자신을 봐라. 부질없는 너희 아집에 망가지고 부서지는 나라꼴. 하늘 무서운 줄 알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꽃으로 피어난다. 이상입니다. 개미치 사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오늘 같은 날 왜 또 이 시기에 이 시점에 국내적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 해외 순방을 가는지 그것도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납득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슴 아프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더 오늘 엉뚱한 소리들로 마음이 심사가 편치 않습니다. 하여튼 항상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화내지 마시고 답답한 언론을 장악하고 마치 길들이기를 하듯이 MBC 기자가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의 전용기인 줄 알고 본인의 것인 줄 알고 기자를
탑승을 배제시켰다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이건 공산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참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히틀러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담담히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건강해야 그래야 행복도 찾아오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